안녕하세요. 주식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그린광학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일단 그린광학이 신규 상장주고, 그리고 신규 상장주 중에서도 오늘 장세가 전체적으로 좀 소나기가 내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좀 강세를 보여준 애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떡잎부터가 남달라서 추가적인 호재를 품고 있는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얼마까지의 상승을 추가적으로 품고 있는지, 요 부분들을 좀 주주분들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얘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왔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 주의라는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좀 제한된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얘는 지금 저평가인 주식은 맞다라고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주주분들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지금 그린광학은 기존에는 좀 디스플레이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사가 이제 메인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 쪽 애들이 디스플레이 기술 치고 올라오니까는 결국 디스플레이 쪽의 업황이 악화가 되었고, 이를 통해서 그린광학의 매출도 기존 135억 원이 찍혔지만은 이제 업황이 안 좋아지니까는 사실상 매출도 반토막으로 감소가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매출 비중이 지금 이쪽으로만 쏠렸다 보니까는 돌파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린광학은 이 돌파구를 사실상 작년부터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방산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린광학 같은 경우에는 GNS라고 하는 황화아연이죠. 이 황화아연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 방산 기업들에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황화아연이라는 게 이제 어디다 쓰냐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유도탄에 좀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사진이 이게 유도탄인데, 이 유도탄을 우리가 좀 가까이 봤을 때 이렇게 반구형 돔이 있죠. 이 반구형 돔을 만드는 재료, 이거를 그린 광학이 방산 기업들에게 공급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1년 만에 매출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그린광학이 단순히 뭐 안경 렌즈나 만드는 회사 아니냐라고 우리가 그냥 회사 이름을 통해서만 이렇게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은, 사실상 이제 좀 내장을 뒤집어 까서 보면은 얘는 지금 방산의 뿌리가 깊은 기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린광학의 황화 아연이 들어가는 이 분야가 이제 유도무기 쪽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외선 카메라 센서, 그리고 스텔스기의 탐색창, 드론 레이저 무기까지 다양한 곳으로 이제 공급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고객사도 굉장히 빵빵해요. 뒷배가 아주 빵빵한 주식인데, 보시면은 지금 LIG 넥스원, 그리고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화 시스템 등을 지금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미사일, 정밀유도 미사일 방어 전문 기업까지 현재 지금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시온, 미국의 레이시온이죠. 이제 레이시온이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돔 프로젝트, 이거를 이제 노스먼 그루먼과 같이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사실상 뒷배가 우리나라에서만 탄탄하게 구축이 된 기업이 아니라 이제 해외까지도 좀 탄탄하게 구축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그린광학의 GNS 실적 추이 및 전망을 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캐파 증설이 계속해서 지금 가팔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캐파 증설이 가팔라지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그린 광학의 목표가도 더욱더 올라간다라는 관측입니다. 왜? 캐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가가 더욱더 올라가거든요. 사실상 GNS, 황화연의 단가가 더 올라가고, 사실상 출하량도 급증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체질 개선, 완전히 지금 방산으로 체질 개선을 더욱더 크게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공교롭게도 지금 이 그린공학 같은 경우에는 방산 쪽에서만 지금 뿌리가 깊은 게 아니라 사실상 반도체 쪽에서도 더욱더 지금 뿌리를 깊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이제 HBM 쪽. HBM 쪽의 검사 장비, 이 기업이 넥스틴인데요. 넥스틴이 이제 삼성 쪽에다가 HBM 크랙을 검출하는 장비로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지금 그린광학이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전량 수입에 의존했었던 검사 장비의 핵심 부품인 대물렌즈, 이 대물렌즈를 이제 그린광학이 넥스틴과 협력을 해서 국산화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HBM이 지금 4까지는 나왔고 앞으로 이제 4이라든지 HBM5까지도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출하량이 시리즈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더 커지거든요. 출하량이 더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불량률도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 장비의 수요도 자연스럽게 요구가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그린광학 입장에서는 방산 쪽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금 HBM 쪽에서도 이러한 지금 수요 폭발을 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어떻게 보면 오늘 투자주의로 인해서 시원하게 못 올라가고 주가에 대한 제한이 요 훈장을 통해서 걸린 부분은 사실이지만은 이게 이제 풀린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얘는 추가적인 상승을 불가피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린광학의 이제 실적 및 추정 실적 세부 내역을 보자면은 2027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913억 원의 매출을 지금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 밝혔고요. 왜냐면은 이게 또 정당화가 가능한 이유가 이제 바로 이 황화아연이죠. 이게 사실상 캐파가 증설이 되잖아요. 캐파가 증설이 되면은 당연히 출하량도 많아지고 단가도 올라갑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이 최대 수요처죠. 이쪽이 괜히 지금 그린광학과 고객사를 맺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인정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국내 LIG넥스원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도 죄송합니다. 하나시스템도 더욱더 믿고 그린광학의 이 황화아연 소재를 적용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성립이 되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 매출이 정당화 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27년에 이제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을 이제 매출 910억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150억 정도로 지금 전망이 됐는데 우리가 뒤에 자리는 절사를 시키고 영업이익률, 마진율을 대략 한 10%로 놓고 가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EPS가 1281원이 나오거든요. 얘가 지금 총 상장 주식 수가 대략 한 1100만 주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실제 이제 유통되는 물량은 대주주 지분 빼고는 사실상 이제 품절주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피어그룹에 대한 멀티플이 25.34배이기 때문에 1281원 곱하기 25.34를 하면은 32,460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자 종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얘는 추가적인 상승이 정당화 가능해요. 근데 이제 HBM4라든지 포이에 대한 검출 장비 출하량 증가 여부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는 결국 삼성전자에 있어서 한 달이 걸쳐서 삼성전자에게 공급을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치적인 분석으로 접근을 하면은 얘는 지금 저평가가 맞다. 왜냐면은 지금 제가 가치적인 분석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D&D 파마텍이라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 아실 겁니다. 시장에서 워낙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주식이니까. 근데 이 주식이 실제 이제 재물을 보시면은 뭐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얘는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지만은 지금 이 가치가 결국 이제 화이자라든지 이제 고객사죠, 메세라 이쪽을 통해서 가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재물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도 결국 이 가치에 대한 기준 하나는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얘도 어떻게 반영을 했습니까? 10,000원에서 90,000원까지 이 가치에 대한 반영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가치적인 분석이 뭐 100% 맞다 이건 아니지만은 결국 방향이 어디로 이루어질 것인지는 나침반처럼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린광학의 주가도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나침반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 우상향으로 나침반이 지금 향하고 있다. 그럼 우상향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뭐다, 여러분들? 추가적인 조정이 제한되고 오히려 상승이 나올 때 더욱더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D&D 파마텍처럼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 광학이 아마 이제 내일 투자주의라는 훈장을 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늦어도 뭐 다음 주 내에 추가적인 오버슈팅 한 번쯤은 뭐 한두 번이 아니죠.
그 이상쯤은 충분히 기대해도 될 만한 주식이다. 건강한 주식이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린광학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단돈 50만 원으로 이제 종잣돈을 굴려가는 이 50만 원의 기적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3에서 5% 수익을 목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문자로 이렇게 남겨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증시가 워낙 또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월요일이었죠. 월요일날 이제 금요일날 끌고 왔던 ABL 바이오 1412 3자 배정 이슈가 나왔었죠. 그래서 월요일날에 3.5% 수익을 보고 이제 매도 신호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수페타시스 어제도 이수페타시스를 10시 18분에 공략을 해서 대략 한 5%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못 봤습니다. 1시 정도의 이뮤눈시아. 다만 이 50만 원의 기적은 50만 원으로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1월 18일이죠. 오늘 차를 기준으로 이제 누적 수익 금액이 560만 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거는 욕심 없이 하루에 3에서 5%를 수익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요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수익 보기가 더욱더 쉬워진 장세입니다. 그래서 이 50만 원의 기적 설명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꼭 여러분들 한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50만 원의 기적은 100일간 운영이 되는데요. 저번 1기 때 한 달 앞두고 들어오신 분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셨는데 우리가 주식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게 지금 사도 되나 이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을 지금은 기다리세요. 여기에서 진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필요한 말만 문자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위험은 적고 수익은 잘 나오는 자리. 혼자 하시면 힘들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리를 잡아드리면 누구나 편하게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50만 원의 기적에서 제가 왜 하루 5%를 강조드리냐면요. 5% 수익이 별거 아닐 것 같아도 이게 복리로 쌓이기 시작하면 무서운 속도로 불어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흐름으로 하루 평균 5% 수익만 유지를 하면은 이 50만 원이요. 100일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6,574만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50만 원의 기적은 잡초도 바로바로 뽑아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초가 발생할 시 길게 보지 않고 바로바로 뽑아주는데 자 이러한 손절을 또 감안을 하고 하루 수익률 3% 정도만 적용을 하더라도요. 100일 뒤에는 96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460만 원은 빼고 500만 원으로 한번 굴려볼게 라고 하시면은 500만 원에 하루 3% 수익을 100일로 목적을 하게 될 경우 이런 식으로 100일 뒤에는 9,6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나는 절반은 쓰고 절반만 또 참여할게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몇 억 단위로 불어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고 우리가 단순하게 하루 5%만 천천히 챙겨봐서 요런 수익을 한번 좀 가져가 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나도 50만 원으로 이렇게 좀 키워보고 싶다. 또는 복리로 차근차근 좀 불리고 싶다. 안정적으로 불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이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더보기 창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간편 문자 보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터치해 주시면은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루 5%죠. 정말 못하더라도 하루 3% 수익으로 자 이런 수익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보도록 하자고요.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자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관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자, 이를테러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